제가 필리핀 영상에서도 가끔 이야기를 하지만 필리핀도 이제 사람 사는 곳이니까 누군가 태어나면 누군가는 세상을 떠나죠. 지난 금요일 토요일은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친하게 지내고 있는 이 필리핀 친구 아버님께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었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천국이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애도하는 분위기는 있지만 슬픔에 잠겨서 그 우울한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담은 영상이 좀 더 있긴 있지만 이걸 소재로 영상을 좀 찍게 되면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서 이제 줄일게요. 그리고 일요일은 24시간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서 빵만두 비슷한 걸 파는데 음식 이름은 쇼파오라고 해요. 한국 돈으로 하나에 250원 정도 하는데 이게 보통 하루에 700개, 800개, 뭐 많게는 1000개도 판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세트 메뉴가 가격이 대박이에요. 한국 잡채처럼 생겼는데 빤시시라는 이 필리핀 면 요리와 속이 꽉 찬 이 쇼파오 2개를 해서 한국 돈으로 1000원 밖에 안 해요. 야,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고 식사 대용으로는 딱 좋다라는 이제 컨셉으로 영상을 찍고 실제로 일요일 하루 이걸로 한번 때워보려고 세트 메뉴를 이제 3개나 사고 그 만두를 빵만두를 한 10개 정도를 샀는데 이게 한 2끼 정도는 먹겠는데 3끼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야 수제비를 가끔 먹으면 별미지만 진짜 형편이 어려워지고 지갑이 얇아져서 수제비로 몇 끼를 때워야 한다면 또 이야기는 좀 달라지는 거죠. 요즘 뉴스나 한국에 있는 이 지인들로부터 듣는 한국 경제는 정말 개판이에요. 진짜 여차하면 이 가라는 배에서 뛰쳐나가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개판 아니다 자꾸 그러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이러는데 그런데 이게 마치 그 자리에 가만히 계세요 했던 어떤 방송처럼 들려서 소름이 끼쳐요. OECD 22개국 중에서 한국 혼자만 마이너스 성장하느라고 안 그래도 달러가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 미국과 중국이 이제 각을 세우면서 대립하고 아직 본 게임을 시작을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환율이 1200원을 뚫느냐 마느냐 지금 막 그러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6월, 7월 이후가 되면 진짜 악소리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워낙 분석을 좋아하고 나름 적중률도 이제 높은데 분석하는 이 방식이 제가 생각해도 좀 독특하고 엉뚱한 방식이라서 이걸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또라이 소리를 들을까봐 뭐 말씀은 못 드리고 오늘 영상은 달러와 함께 오를 가능성이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해요. 아무튼 이 영상은 저의 뇌피셜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각을 세우고 더군다나 미국이 바짝 중국을 압박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이 미국의 통화와 정보 분야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도전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혹시 잊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2017년 6월과 2018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때 이 2가지 사건에 저는 초점을 잡고 있는데요. 2017년 6월 중국 공산당의 국가정보법이 통과가 돼요. 이 국가정보법의 이 법안의 7조를 보게 되면 단체나 시민은 정부의 정보 업무를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돕고 협력을 해야 한다. 이 법안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시민이나 단체는 정부가 정보 요청을 하면 두말 없이 내놔야 한다라는 말이죠. 만약에 지지하지 않고 돕지 않고 협력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통신장비 업체에게 너희 장비를 거쳐간 그 정보가 조금 필요하니 협조해라. 이러면 어쩌겠어요. 이게 지금 법인데 내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은 세계 점유율 1위인 중국의 이제 통신업체인 이곳을 보이콧을 하는 거예요. 오늘 기사 보니까 구글이 최종적으로 이 회사와 손절을 했다고 하던데 아무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막대한 정보를 다루는 걸 원치 않는다는 입장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정보를 다루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중국이 정보를 다루는 게 나을까요? 두 번째는 2018년 3월로 돌아가 보면 43년간 제1기 축통화인 이제 달러로만 결제를 했던 이 원유 시장에 2018년 3월 중국이 위안화로 원유 시장에서 결제를 시작하면서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한 거죠. 다른 건 몰라도 과거 원유 시장에서 이 국제 통화 질서를 무시하고 제1기 축통화를 무시하고 원유 거래를 이제 시도를 하려 했거나 했던 나라들, 뭐 이란, 이라크, 리비아, 뭐 베네수엘라, 뭐 등등등 어떻게 됐죠? 뭐 중국이라고 다를까요? 미국은 이 질서를 위협하는 호랑이 새끼를 절대로 키우지 않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개의 사건이 기인해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달러가 엄청 오르니까 달러에 관심이 많으시죠? 제가 오늘 이 영상에 모든 걸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몇 차례 나눠서 좀 담아볼 텐데 다음 영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6월, 7월 중에 이 달러와 함께 같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찍게 될 영상도 저의 이제 독특한 발상의 어떤 분석에 의한 결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뇌피셜이 가득해요. 적중률이 좀 괜찮으니까 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